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자 산책의 수능 사자성어 300. 오늘은 12강 111번부터 120번까지 10개의 사자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장난명입니다. 외로울 겁니다. 고독, 하나를 뜻합니다. 혼자, 짝이 없이 외롭습니다. 지난번에 고립무원하죠. 상대방의 적진에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서 있다 해서 고립무원이라고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외롭다, 혼자다입니다. 장은 손바닥 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장담할 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죠. 그 장이 손바닥 장입니다. 난은 어려울 난입니다. 난이도, 난제, 쉽지 않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명, 울릴명입니다. 울릴명은 입구에 새가 입으로 짖죠. 그리고 새조자가 들어갑니다. 새조자. 그래서 새가 우는 모양에서 울리다. 자, 울리는 게 어렵다. 혼자 하나의 손바닥으로는 울리는 게 어렵다. 그렇죠?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울립니다. 손바닥 하나로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손바닥 하나로, 즉 한편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한쪽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갈등 해결에 한쪽의 양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갈등을 해결하는데 한쪽에서 한쪽 외로울 거죠. 한쪽에서 아무리 손바닥을 내봤자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고장난명이라고 했으니 양측, 여기서 양측은 양 손바닥이겠죠? 모두 노력해야 한다. 고장난명. 다음은 고침안면입니다. 고침안면, 높을 고 알죠? 반대말은 낮을 접니다. 베개 침입니다. 우리가 침구 하죠? 침구. 잘 때 머리에 베고 자는 베개를 말합니다. 편안할 안식, 안락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잠잘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수면, 그렇죠?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히 잠.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고침안면,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자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빚을 다 갚고 나니 비로소 고침안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웅크리고 자거나 불안하면은 제대로 편히 자질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반대말로 베개를 높이 베고서 편안히 잠을, 안락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괄목상대입니다. 여기서 괄자는 비비다 또는 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비다. 뭘 비비냐? 눈을 비빕니다. 눈목자. 눈을 비비면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엄청나게 발전했거나 재주가 놀랍게 발전했을 때 눈을 한번 비비고 다시 보는 것입니다. 눈을 비비고 상대를 대함. 학식이나 재주가 놀랍게 발전했을 때 엄청난 놀람의 뜻으로 눈을 비비고 상대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방학 내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 그의 독해 실력은 개학 후 괄목상대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괄목상대. 어떤 사람이 방학 동안에 도서관에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개학하고 나니까 그의 독해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독해 실력을 믿지 못하고 다시 눈을 비벼서 제대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괄목상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비다. 눈을 비비다. 괄자가 중요합니다. 비빌 괄. 다음은 교각사루입니다. 교각살우. 자, 교자가 바로잡을 교입니다. 바로잡을 교. 우리가 교도소 하죠. 교도소. 바로잡게 인도하는 곳입니다. 뿔각. 동물의 뿔을 나타냅니다. 죽일 살인범 할 때 죽일 살입니다. 살인범. 소를 죽인다. 어떨 때 소를 죽입니까? 뿔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 작은 일을 고치려다가 일을 크게 망치는 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교각사루, 바로잡을 교, 뿔각, 그리고 죽일 살, 뿔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잘못돼서 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뿔만 고쳐서 되는
살짝 고쳐야 되는데 잘못 일을 벌여서 크게 잘못되어서 소 자체가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려 쉬는 시간을 아예 없애는 것은 교과사료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는 어리석으로죠. 자,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려는 것은 뿔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쉬는 시간을 아예 없애려는 것은 소를 죽이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못하게 교각사루 뜻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잡을 교, 뿔각, 죽일 살, 소우, 소를 죽이는 것, 뿔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 다음은 교학 상장입니다. 가르칠 교, 교수님 하죠. 가르치는 사람, 배울 학, 학교, 서로 상, 길장. 여기서 길장은 권장하다, 발전하다, 앞으로 길게 쭉쭉 뻗어나가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데 서로 맞물려서 길게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발전함,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길게 뻗어나가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오히려 내가 배우는 것이 더 많으니 이것이 바로 교학상장의 기쁨이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배우는 것이 많다. 자기가 가르치긴 하지만 배우는 학생들로부터 또 어떤 새로운 교훈이나 어떤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학상장. 다음은 구태의연입니다. 구태의연. 구자가 옛구입니다. 옛구. 친구할 때도 구자를 이거를 씁니다. 친구. 친한 오래된 사람이죠. 구자. 옛. 올드. 예전입니다. 태는 모습태입니다. 모습태. 모양. 사람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죠. 예전스러운 모습. 구태. 그리고 의가 의지할 의입니다. 의지하다. 누구한테 의지하죠? 의지하다. 그리고 연자는 그러할 연. 자연할 때 씁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자연입니다. 자,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옛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구태의연하니? 옛 그런 모양이 옛 모양을 그대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사회의 변화 속도는 빠른데 정치권의 갈등 방식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는 앞으로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데 정치권의 갈등은 옛날 그대로 하나도 발전함이 없이 구태의연하게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구태의연. 다음은 군계일학입니다. 무리군입니다. 무리. 그룹이죠, 그룹. 무리를 졌다. 닭개. 계란할 때 개자가 이거입니다. 닭의 알을 계란이라고 합니다. 닭개. 그리고 하나의 학. 두루미 있죠, 두루미. 자, 한 마리의 학이 무리. 닭의 무리 속에 있다.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 학. 매우 뛰어남을 나타냅니다. 닭이 평범한 거에 반해서 거기에 특출나게 한 마리 학이 특출나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군계일학. 어떤 무리에서 어떤 사람이 특출난 재능을 보일 때 그 사람을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 학과 같다 합니다.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그의 유창한 언어 구사력과 태도는 당연 군계일학이었다. 여기서 수많은 지원자가 바로 닭의 무리겠죠. 군계, 무리, 군, 닭계. 그의 유창한 구사력과 태도, 이게 바로 학입니다. 당연히 뛰어나겠죠. 돋보이겠죠. 다음은 권토중래입니다. 권토중래. 자, 흑을 말다. 책권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책이 있죠. 책, 읽는 책. 책도 이자를 씁니다. 그러나 책을 예전에는 이 대나무를 쭉 얇게 써서 종이가 없을 때는 대나무를 이렇게 펼쳐서 여기에 글을 쓰고 이것을 엮어서 둘둘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둘 말아서 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둘둘 말다 할 때 말권입니다. 흙을 만다? 이게 뭡니까? 흙먼지가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흙먼지가 일으킨다. 무거울 중. 여기서는 무겁다라는 것보다는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나중에 오겠다.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오겠다. 내가 이번에는 졌지만 다시 이런 힘을 길러서 다시 오겠다.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그는 4년 동안 지역구를 닦으며 권토 중래를 노려왔다. 자, 지난 총선에서는 그가 졌습니다. 선거에서 졌어.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기겠다 하면서 권토 중래하면서 노려왔다. 흙을 만다. 흙을 일으키면서 다시 찾으러온다. 그런 뜻입니다. 귤중지락. 귤, 우리가 먹는 귤입니다. 귤자도 한자죠. 그렇죠? 귤나무 귤, 가운데 중, 갈지 즐거울락. 귤 가운데 의, 여기서 오부입니다. 귤 가운데 즐거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둑을 두는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 기원에서, 기원은 바둑 두는 곳입니다.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보내는 시간이 그에게는 유일한 귤중지락이다. 바둑을 주는 즐거움을 귤중지락이라 했습니다. 귤 속의 그러한 즐거움. 오늘의 마지막 사자성어 근주자적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근묵자흑이라고 봤죠. 근묵자흑. 근 가까울 끈입니다. 똑같습니다. 묵자가 먹묵자였습니다. 거물 흑자에 흑토자가 들어가서 거물 흑자는 이렇게 쓰죠. 먹입니다. 먹.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흑색. 검게 된다. 즉 친구를 잘못 사귀면 같이 친구처럼 나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만 근묵자흑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였다면 여기에서는 불굴주, 불금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된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친구 따라서 좋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묵자흑, 여기가 묵자, 묵입니다. 먹. 우리가 붓글씨 쓸 때 먹을 갈죠. 그리고 거물 흑자입니다. 흑포범하죠. 표범이 검은 것을 흑포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주자적하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붉게 된다 해서 긍정적이고, 또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게 된다 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근주자적이라 했으니 훌륭한 스승과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는 것이 학문수양의 첫걸음이다. 훌륭한 스승, 좋은 친구들이 좋은 의미죠. 학문수양의 근주자적이라 했습니다. 반대말로 근묵자흑이라 했으니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친구는 나쁜 길에 빠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12강에서 10개의 사자성어를 살펴봤습니다. 꾸준히 복습해 주시고요. 10개 사자성어 기억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13강에서 새로운 10개의 사자성어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